갚는 게 돈 버는 거다. 가계빚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미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감당 못할 빚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출금리는 점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신용대출금리가 6% 선을 도달했다고 합니다. 2013년 8월 이후 8년 10개월 만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만기가 짧아서 원리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마이너대출, 신용대출은 언제든지 내관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1997년, 98년 시중금리가 30%까지 급등했던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갑작스럽게 시장의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바로 받는 건 마이너 대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1억을 빌렸는데 1억을 갑자기 이자를 20%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는 금리 상한선이 20%를 올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기득권들이, 금융권들이 이자 수익을 더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그들의 주장을 지금의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과거에는 최상단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IMF 때는 30%까지 시중금리가 폭등했죠. 지금은요. 상단선이 20%이기 때문에 20%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중채무자들이 카드론을 사용 못하게 됩니다. 카드론의 이자는 18%, 19%, 카드 이자는 12%, 13%. 뭡니까? 나중에 신용대출 금리가 언제든지 20%에 달할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너 대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부담이 돼서 큰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만만하지 않더라, 쉽지 않더라, 꽤 어렵더라 라는 걸 계속 염두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마이너 대출을 안 받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 다 겪지만 빚으로 인한 대출로 인한 충격은 절대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서 1억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원리금을 상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주별 대출 원리금 상한 총액이 40%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더 빚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닥친 현실입니다.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진다,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금리 급등되면서 마이너 통장 등 신용대출금리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연 11% 넘는 대출도 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금리가 2% 이상 올랐답니다.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신용대출은 10%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이 된답니다. 한도대출인 마이너 대출 통장이 14% 적용된 경우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충격이죠. 작년 6월에 2% 후반에서 3% 초반이던 게 지금은요 4% 중후반에서 6%까지 가 있죠. 이게 또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7등급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적용받는 마이너 대출 금리는 8% 후반에서 11% 중반이랍니다. 일부 은행은 14% 적용됐답니다. 상한 여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들이 이자 부담에 못 이겨 연체하고 이 때문에 대출 갱신하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쉽게 마이너 대출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용대출 잘못 생각했다가는 근세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끔찍하죠. 빚 잘못 냈다가 그냥 맛이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이승용 씨라고요. 뭐냐면 10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빚을 갚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죠. 10년 전 1999년 시계도매점이었던 이종용 씨는 IMF 때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가졌습니다. 실제로는 빚이 1억 남짓이었는데 부풀려져서 이자 때문에 저렇게 돼버린 거죠. 하루 20시간 일했대요. 하루에 2시간 자고 10년 동안 빚 갚았던 그가 3억 5천만 원을 10년 만에 갚은 거죠. 충격입니다. 충격.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신문 배달하고 4시에서 6시까지 신문 배달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자고 7시부터 10시까지 떡 배달하고 준비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식품 배달하고 1시부터 9시까지 학원차 운전하고 9시부터 11시까지 떡 포장하고 또 오후 11시부터 2시까지 목욕탕 청소하고 취침하고 또 신문 배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비정상적일 정도로 가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빚을 갚기 위해서였던 거죠. IMF 때 직기도 안 받고 사업부도 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신용도 잃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돼서 살기 위해서 빚을 갚아야 했다. 그래서 미친듯이 달리고 배달하고 청소하면서 10년을 견뎠답니다. 쉬운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사업 시작하고 망가지고 빚이 원래 1억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연 30%가 넘는 이자까지 겹쳐서 빚이 3억에서 1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순식간에 늘었다는 거죠. 빚이 그의 인생을 집어삼게 됩니다. 야반도주하고 아내를 차에 태우고 부산에서 격포로 부안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답니다. 그러다가 평생 도망만 달며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돌아와서 집 팔고 빚쟁이들 찾아가서 빚 갚겠다고 약속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정면 돌파하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24시간을 살았고요. 그렇게 해서 월 450만 원을 벌었답니다. 그랬는데도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충격이죠. 충격이죠. 말이 쉽지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450만 원 벌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루는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울고 있더랍니다.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불도 안 들어온 추운 방에 혼자 있는데 씁쓸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공부 잘해서 서울로 대학 가려고 했던 아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아버지는 가정에 소홀한 죄, 자식에게 소홀한 죄, 그 죄가 용서되지 않아서 어떻게든 가족을 살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빚지면 죽겠다,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10년 동안 버는 족족 빚 갚고 생활비에 한 푼도 보태지 못했던 못난 남편. 그가 이종용 씨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빚 때문에 도망치다가 말소된 주민등록도 되살리고 의료보험도 10년 만에 재가입하고 10년 동안 빚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는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큰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엄청나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빚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항상 늘어나더라. 근데 100만원, 1000만원이 결코 작은 빚이 아니더라. 10년 동안 3억 5천만 원이라는 빚에 시달렸던 이유는 1억 원의 빚을 우습게 받기 때문이다. 요즘에 빚을 얻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빚 때문에 마음 편하지 못하게 살다가 지내면 집은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족쇄가 된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에 빚을 갚지 않고 버티다가 집을 날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집을 줄이고 사업 규모도 줄이고 먹고 자는 것을 줄여서라도 빚은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작은 빚이란 없다고 합니다. 작은 빚부터 없애야 위기를 막을 수 있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종용 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충격적입니다. 이종용 씨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 악착같이 비치지 않아야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작은 빚은 없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빚을